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it's only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 keep on forgiving. Admit that I'm afraid if I let go of this pain, am I completely betrayed? There's no air left to breathe. I'm drowning, vultures are circling me around it. I need to fight, I know it's just so hard to let it go. Shine a light I can see.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 keep on forgiving. Admit that I'm afraid if I let go of this rage, am I completely betrayed? Something I can't forget. My heart won't let it rest, but you keep on forgiving. Oh, admit that I'm afraid if I let go of this rage, am I completely betrayed? My heart, my love. 자, 오늘 토요일 오전 작업을 끝내고 지금 오른팔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휴식 겸 해서 가까운 곳에 잠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와본 곳은 아니고 지도상으로만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확인도 할 겸 오늘 이제 전정 노을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와서 힐링을 하고 갑니다. 지금 이제 오버 스펙으로 작업을 이제 해놨는데 그 이제 오버 스펙의 장단점, 그 다음 이제 원래 타고 있던 토미 스펙의 장단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그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장점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일단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쓰레기 세팅이라 할 정도의 오버스펙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제가 차를 앞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토미 스펙에 비하면 지금 이 상태도 오버스펙은 맞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도 단점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진짜 오버스펙을 갔을 때는 얼마나 큰 단점이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제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일반도로 기준했을 때 일단은 제일 불편한 건 주차예요. 주차를 뭐 이게 뭐 할 수가 없을 정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생활하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넓다 치더라도 사실 이 정도 오버핸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 좀 힘듭니다. 사실 하더라도 내가 내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 차량이 탈 수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끝자리 이제 길가 자리 말고는 주차를 좀 하기 힘들다.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이다. 불편하죠, 그죠? 예.
지금 저도 지금 많이 늦게 퇴근하는 날은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그냥 샵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편이라서 하여튼 주차는 불편합니다. 이게 단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데일리로 탈 경우에 저도 지금 이 차를 거의 데일리로 타고 있는데 업무상 겨우 토미 스펙에 비해서 50mm 밖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승하차가 매우 힘듭니다. 승하차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쇼다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매일매일 승하차를 하는 자체도 이제 곤욕스럽습니다. 하물며 이제 3호에 100mm, 3호에 80mm 세팅해 놓으면 그냥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점프한다는 개념으로 타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불편한 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전 토미 스펙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사실 전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원래 그대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휠과 타이어의 무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전에 토미 스펙으로 세팅을 하던 그 휠 타이어는 제가 휠과 타이어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지금 3.91 기어비를 가지고 33을 굴리려 그러면 무게만 가벼워진다 그러면은 전혀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는 이제 사이즈이긴 한데 이게 무게가 늘어나 버리면 답이 안 나는 거고 사실. 지금 차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는 거는 제가 추후에 이제 무게의 종류와 무게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유 제가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강의식 영상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잘 안 봐요. 너무 길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그런 촬영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무게가 지금 이제 휠 타이어는 이제 무게 종류 중에서 서스펜션 아래의 무게에 해당되는데 이 무게는 정말 중요한 무게거든요. 무게가 서스펜션 아래 무게가 1kg 늘어나게 되면 차 위에 10kg가 늘어나는 효과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지름은 동일한 사이즈를 선택했으나 휠이 인치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각기 타이어다 보니까 폭 자체가 50mm가 더 넓어 2인치가 더 넓죠. 그러니까 토미 스펙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이제 삼성 각기 중에서 10.5 사이즈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를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사이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즈는 12.5 사이즈이기 때문에 2인치가 더 넓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2인치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타이어의 그 엄청난 그 고무덩어리에서 오는 무게 그리고 이제 휠이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무게 이런 무게들이 지금 이제 뭐 재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짝당 한 5kg에서 한 7kg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20kg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kg 정도 늘어났다 치면 그 위에 한 10배이기 때문에 한 200kg를 막 차에 실은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래요.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휠 타이어 무게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은 이제 가속이 좀 힘들어진다. 좀 차가 힘들어하는 거죠. 심지어 제 차는 지금 기아비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 상태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무게감이 느껴진다. 하물며 이게 3호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 자, 그런 무게감이 늘어났다는 게 단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감이 늘어났다는 거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그리고 이제 공도를 달릴 때도 차 자체에 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순정 기준에서 융과가 거의 200mm 늘어났으니까 좌우로 10cm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융구만 그런 거죠. 타이어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순정 상태에서 그 이제 차폭 자체가 양쪽으로 15cm씩 더하면 30cm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원래 이렇게 되면 코너링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코너링이 환상적인 코너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장점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하지만 이게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의 탑이 50mm 올라가면서 그만큼 이제 무게중심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 탑의 무게가, 이것도 나중에 무게에서 다룰 거예요. 탑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무거운 탑을 뭐 부식 몇 개로 지지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50cm면 50mm 올라가도 이제 탑의 무게중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 폭을 이제 토미스펙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한 40mm 이상 밖으로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너링은 토미스펙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에서 코너를 돌면은 차 무게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제 타이어의 무게가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무게중심이 올라갔다는 이것 때문에 일반 도로 코너링이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스프링을 강화하게 되면 오프로드 성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오늘 그냥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오버스펙의 단점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제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어차피 로우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오프로드에서도 타이어가 무거워졌다, 그다음에 타이어가 무거워져서 공기압을 빼거나 이제 하게 되면 또 폭이 넓어졌죠, 그죠? 접지가 더 좋아진 건 장점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부하가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접지력이 좋아진 거는 뭐 추후에 말씀드릴 장점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부하가 생겨서 이제 그 등속 조인트라든가 이런 이제 하체 이제 구동계통에 부담이 가는 것은 또 단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넓은 자리 같으면 좀 편안하게 다녀요, 사실. 근데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오프로드라는 게 다 이렇게 넓고 이렇지만 않습니다. 대부분 좁은 산길도 많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근근히 지나가야 될 일도 사실 많고요, 사실. 근데 이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참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지금 제가 올라가다가 이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골을 타야 되는데 골이 타이가 넓어져 보니까 골이 100m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 지름은 변하지 않았고 넓어지긴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배가 좀 더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똑같은 튜닝을 해놨는 렉스턴 스포츠와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를 만들어 놓은 렉스턴 스포츠와 똑같은 높이를 만들어 놓은 칸을 비교해 보면 칸의 배가 더 잘 닿죠, 그죠? 왜냐, 차가 길어서 휠베이스가 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차 폭이 타이어가 커지지 않고 차 폭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중간 배가 더 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단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힐링하러 온 거니까 이런 이제 그 오버스펙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토미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이제 매일매일 영상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톰이었습니다.